심플하게 살고 싶다. 복잡한 삶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그런데 삶은 왜 자꾸 복잡해질까? 세월이 갈수록 좋은 기능의 물건들은 나오고 우리의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세탁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등 많은 일들을 대신해주는 이런 물건들 덕분에 몸을 덜 쓰고 시간을 벌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집안에 이런 물건들이 가득한데도 우리는 늘 피곤하고 일이 많아 쉬지를 못한다. 왜 그럴까? 이전에 나는 한번 소유하게 된 물건을 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었다. 물건을 차곡차곡 정리해 장롱 위며 베란다, 다용도실에 쌓아두다 보니 어느새 집안은 물건을 위한 집으로 변해갔고 살림을 알뜰하게 함은 아껴 쓰고 버리지 않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정리를 잘하는 것이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답이라 생각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정리해 보려고 애를 썼다. 물건을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다양한 수납 도구들을 사서 정리해 보기도 했다. 정리에 관한 책들을 보면 물건마다 집을 정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집을 만들어 물건을 보관했다. 그러나 집을 만들어 줄수록 물건은 집에서 나갈 줄을 몰라 점점 더 짐이 늘어나기만 했다. 정리를 아무리 해도 집안은 깔끔해지지 않았고 금세 어질러져 버렸다. 여기저기 수납함에 넘쳐나는 물건들은 늘 포화 상태였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도 얼마 안 가 집은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 집이 커질수록 그만큼 짐은 더 늘어갔다. 거기에 이루고자 하는 꿈도 많아서 머릿속은 늘 복잡했고 살림과 육아, 일의 병행은 사람을 지치게 했다. 끝없는 일 속에 파묻혀 쉼이 없는 삶이 괴롭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단순한 삶을 동경하게 되었고 단순함을 살파하는 책들을 읽어가며 답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한 책들은 내 삶 전체에 혁신을 일으킬 만한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단순함이 진리이고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은 하지만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미지수였다. 나에게는 생활 전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절실했고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러다 미니멀리즘을 만나게 되었다. 삶의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 이런 길로 나아가는 효과적인 방법, 미니멀 라이프.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일은 단순함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수레는 많이 실을수록 무거워지고 무거우면 이동이 느리고 힘이 든다. 더 많이 가질수록 삶은 무거워진다.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미니멀리즘의 붐이 일어났다. 지진으로 인해 소유한 물건이 몽땅 깨지고 부서져 쓰레기가 되었고 물건이 무너지면서 물건 더미에 깔리는 사고도 생겼다. 그토록 소중히 여긴 물건이 흉기로 변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생존을 위해 물건을 줄이는 미니멀 라이프족들이 생겨난 것이다. 재난을 만났을 때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 바로 불필요한 짐이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가볍게 살아야 한다. 잃어버린다는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물건이든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이라도 자신의 소유가 된 후에는 버리기가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버림으로 얻는다는 말이 있듯이 별 볼 일 없는 소유를 버리면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예전에 나는 시장을 볼 때 물건을 조금만 사야지 마음을 먹으면서도 이것저것 주워 담다 많아져 버리는 일이 종종 생겼다. 조만간 다시 사러 오는 일이 귀찮아서 한꺼번에 사버리는 것이었다.
무거워진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낑낑거리며 다음에는 아주 조금만 사야겠다며 늘 후회를 하곤 했다. 그렇게 순간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몸을 고생시킨 것이다. 물건을 쟁여놓고 정작 필요할 때 찾아 쓰지 못하는 것도 큰 낭비이다. 찾는데도 힘들지만 시간은 또 얼마나 버려지는가. 어딘가 있는데도 찾지 못해서 또 사게 되면 돈까지 이중으로 낭비한다. 이럴 경우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 이중의 돈 낭비를 아까워해야 한다. 비우는 일은 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자고 마음을 먹는 것. 물건을 버릴 때는 그것에 투자한 돈만 볼 것이 아니라 물건 하나에 포함된 나의 소중한 시간과 공간, 쏟아야 하는 에너지를 보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면 버리는 일은 훨씬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물건을 버리고 미니멀리스트로 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당장은 가지고 있는 멀쩡한 것들을 버리는 일이 큰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물건을 버리면 버릴수록 빈 공간이 생겨서 집안은 넓어지고 물건의 개수가 얼마 안 되니 물건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시간과 에너지도 절약된다. 물건을 줄이고 살기로 했으므로 새로운 것을 사는 데에도 신중해진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것만 사기에 지출이 확연히 줄어든다. 또 물건이 없기에 작은 집도 불편하지 않다. 물건 때문에 넓은 집으로 이사할 필요가 없으니 불필요한 대출로 빚을 질 이유도 없다.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도 직장과 돈벌이에 인생을 몽땅 갖다 버리는 일도 없다. 실제로 미니멀리스트 중에는 작은 집을 선호하는 이들이 꽤 많다. 집이란 사람의 안전과 건강, 행복,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꾸며 그것을 위해 평생에 걸쳐 노력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고 큰 집을 선호한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집을 사려고 돈을 버느라 허리 펼 날이 없다. 아이들 교육과 함께 번듯한 집을 장만하는 것이 일생의 가장 큰 일 중 하나일 것이다. 작은 집에 살다가도 짐이 늘고 아이들이 생기면 점점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한다. 수십 년의 세월을 집장만 하느라 고되게 일을 하지만 그것을 당연한 절차라 생각하여 별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인생을 훨씬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물건을 줄이고 작은 집에 산다면 돈을 적게 벌어도 되니 일을 적게 할 것이고 일을 적게 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건강도 더 좋아진다.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가족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소유물이 적다면 작은 집도 살기가 편하다. 작은 집은 관리가 쉽고 돈이 적게 든다. 청소도 빠르다. 집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넓고 큰 집에 살아야 자신의 가치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관리가 편하고 살기가 좋으면 된다. 안락함과 만족감, 행복을 느끼기에는 작은 집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작은 집을 넓게 쓰려면 우선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려야 한다. 그렇기에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구의 색상이나 물건들의 색을 되도록 통일하는 것이 좋다. 흔히 미니멀리스트들이 선호하는 흰색은 깨끗하고 환해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집이 작다면 현관도 대부분 좁기 때문에 현관을 들어서는 입구에는 아무것도 거치적거리는 물건이 없어야 한다. 신발을 치우고 바닥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현관 앞 발매트도 치우는 것이 좋다.
조명은 밝게 하여 신발을 찾아 신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조명이 밝으면 집안이 환하고 넓어 보인다. 또한 바닥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바닥에 물건이 많으면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더 많은 물건을 바닥에 쌓이게 한다. 사람들은 깨끗하게 비워진 곳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지만 쓰레기가 널브러진 곳에는 더 많이 버리게 된다. 버려도 괜찮다고 안심하는 마음이 있어서이다. 바닥에 물건을 치우면 집안이 넓어져서 좋거니와 청소도 쉬워진다. 청소 시에 물건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므로 청소가 빠르고 힘이 덜 든다. 가구 위나 보이는 곳에는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으며 아예 놓지 않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넓어 보인다. 큰 집을 사기 위해 혹은 넓은 집에 살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지 말고 작은 집을 넓게 활용해 보자. 집안의 물건을 대폭 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공간은 많아져서 넓은 집이 부럽지 않을 것이다. 집은 사람이 휴식하고 가족이 화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소이기에 안전하고 편안해야 한다. 그러나 집을 얻기 위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육체를 혹사시킨다면 집에 대한 시간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집이란 나를 쉬게 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쉬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집. 이러한 집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인생 또한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 우리가 일상으로 여기는 쇼핑하는 시간의 낭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물건을 비교하고 고르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하고 그러다 보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론 스트레스를 풀려고 쇼핑을 한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강박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정신적으로 공허하거나 삶이 만족이 안 되면 물건을 사들이며 물건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존재감을 확인한다. 우리의 쇼핑 습관과 태도는 어떠한가? 살 것도 없으면서 즐기는 아이 쇼핑, 하나를 사려고 들렸다가 한가득 채워오는 장바구니, 습관적으로 하는 할부 구입, 스트레스 해소라는 명목의 쇼핑 등 이렇게 쇼핑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나 하나씩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잘 절제하는 사람도 특별히 약한 부분에 있어서 평정심을 잃는 때가 있는데 그러한 습관은 웬만해서는 고쳐지지 않는다. 이러한 습관을 고치고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미니멀리즘의 사고방식이다.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며 실천하다 보면 물건에 대한 생각 또한 바뀌게 마련이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나의 쇼핑은 이제 생필품 구입이 대부분이다. 여행지에서도 거의 먹거리 외에는 사는 물건이 없으며 집에 장식품을 두는 일도 거의 없다. 쇼핑은 순간의 기분을 끌어올려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나 한동안 만족을 주기도 한다. 또 쇼핑으로 얻은 물건들을 보며 잠시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이다. 물건이란 살 때는 욕구가 충족되는 듯 해도 시간이 흐르면 살 때와 같은 만족감은 사라지고 식상함이나 실증이 난다. 이러므로 지속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쇼핑 행위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도 여러 용도로 사용한다면 물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예전에는 카세트, 오디오, 컴퓨터, mp3 플레이어, 핸드폰 등 각각의 기능이 달라 따로 사용했으나 요즘은 핸드폰 하나면 거의 모든 기능이 들어있어 많은 기기가 필요 없어졌다. 책은 주로 도서관을 이용해 빌려보고 도서관에 없을 시에는 새 책을 산다. 옷은 무척 좋아하는 물건이지만 지금은 사계절 옷이 상하이 합해 30여 벌 정도이다. 옷을 사지 않을 아이디어로는 계절 구분을 크게 나누지 않고 입는 방법이 있다. 여름이 지나면 여름 반팔 위에 가디건이나 코트 등을 걸쳐 입는다. 치마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그냥 입고 봄, 가을로는 스타킹을 착용한다. 겨울에는 티와 니트를 껴입고 방한 외투를 입는다.
옷을 여러 계절용 따로 마련하지 않고 돌려 입으면 가짓수도 줄이고 쇼핑도 줄일 수 있다. 장보기를 할 때는 꼭 현금을 지참한다. 필요한 비용을 대략 계산한 후 그만큼만 들고 간다. 체크카드가 있지만 소비 욕구가 앞서면 지출의 자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필요한 물건 위주로 사고 더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진 돈만큼만 산 후 장보기를 마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조금 먼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무척 편리하다. 교통비도 절약하고 운동도 된다. 거기다 자전거는 공해를 일으키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므로 자전거는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올 때도 매우 유용하다. 홈쇼핑은 절대 하지 않지만 인터넷 쇼핑은 종종 이용한다. 홈쇼핑은 지나치게 쇼핑 충동을 조장해서 당장 사지 않으면 큰 손해인 것처럼 광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일이 참 어렵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은 직접 가격 비교를 하고 자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필요한 제품만 이성적으로 쇼핑할 수 있다. 마트보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익이거나 마트에 필요한 물건이 없을 때만 이용한다. 꼭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물건만 살펴보고 구입한 후 바로 창을 닫는다. 포인트 적립이나 행사, 혜택 같은 것은 무시한다. 그런 것에 현혹되면 불필요한 구매를 하게 되어 제공되는 혜택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이다. 생필품 쇼핑은 싸다고 많이 사지 말고 대용량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소비할 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량으로 구입해 놓은 물건이 쌓이다 보면 집안이 엉망이 된다. 무엇보다 식료품은 적은 양을 제때 구입해 빨리 소비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쇼핑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나친 쇼핑으로 인한 손해는 물질뿐 아니라 시간, 공간의 낭비까지 부르기에 사들이기보다는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필요가 없는 물건은 타인이 쓰도록 기부나 재활용의 방법을 생각하여 비워낸다. 물건이 적을수록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귀하게 사용하게 되면 물론 비우는 것이 오히려 충만함이 됨을 경험하게 된다. 비우다 보면 쇼핑 욕구는 자연스럽게 잦아든다. 현명한 소비가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귀차니스트다. 꼭 해야 하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지만 동기가 없는 일, 잡다한 일, 누가 시켜서 하는 일, 몸을 써야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게으르며 귀찮아한다. 하지만 나는 주부이고 엄마이기에 가사의 일은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 요리나 청소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건강한 식단과 위생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가사의 일을 한다. 그 이유가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된다. 그러나 타인을 불러서 먹이고 노는 일은 집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외부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곤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도 화려한 요리나 성대한 생일상, 명절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몸을 쓰기 싫어하는 내게 미니멀리스트는 참 잘 어울린다. 물건 관리가 싫고 쓸고 닦는 게 힘들다면 그만큼 물건을 비우면 된다. 힘들다고 하면서도 집안에 식물을 가득 키우고 애완동물들을 기르고 잘 쓰지도 않은 물건들을 애지중지 먼지를 닦고 자리를 내주는 사람들. 힘들면 안 하면 될 일을 끊어버릴 생각을 못한다. 하기 싫고 귀찮으면 자신이 관리할 범위의 물건만 두면 된다. 어떻게 하면 삶을 간소하고 쉽게 살 수 있을지 머리를 써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은 채 무조건 즐기면서 일만 한다면 절대 언제나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일을 쉽게 하고 빠르고 편하게 할지 연구해야 한다.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즐기자고 자신을 세뇌시키지 말고 상황을 개선하고 방법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다. 안 해도 될 일은 아예 통째로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뭐든 미니멀리즘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수월해진다. 물건을 줄여나가다 보면 삶은 가볍고 편해진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줄임으로써 얻는 휴식과 간소함은 생활을 윤택하고 여유롭게 한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되며 물건으로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물건을 들이지 않으므로 가정경제는 안정이 되고 빚을 지지 않게 된다. 집에 대한 소유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 마음은 가벼워지고 물건에 쏟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으며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여유로워진다.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원했던 일들을 함으로 보람과 삶의 만족은 커진다. 정리가 잘 된 집은 깔끔하고 보기도 좋음은 물론 단순한 삶이 주는 생활의 편리함과 유익함은 정신적인 부분까지 확대되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얽히고 설킨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삶의 변화는 많은 성취를 앞당기기도 한다. 자존감이 높은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남이 가진 것에 주눅들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사람의 눈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되므로 진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다. 쓸모없는 80%의 잡다한 물건과 잡무들을 비우고 꼭 해야 할 20%에 집중하고 20%의 물건만 소유하고 살자. 마음은 가벼워지고 여유 있고 건강하며 편안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